제가 접대 대전차 지뢰나 이런 데 났을 때 대전차 지뢰가 뭐 이렇게 아니면 대인 지뢰 이런 것들이 밟아야만 이렇게 터지는 방식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방식이죠. 현대에 쓸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 전파를 통해서 그 무선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입니다. 단일 전파를 쓰셔도 돼요. 되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쓰면은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남이 내거 그것을 대지를 폭파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구 방식은 내가 나만이 대전차 지뢰를 언오프 해가지고 터트릴 수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예전에 드론을 수백 대 조절하거나 수천 대 이렇게 조종을 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복합 전파를 쓰고 그 중에 하나는 안구어 방식으로 비밀번호 방식으로 암호음 방식으로 쓴다고 했더니 서로 적이 조종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전파를 비밀봉쇄로 해서 현관문 개폐 그건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제가 옷감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습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습기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체외에 말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스타일러 같은 거 만들자, 건조기를 만들자, 빨래 건조기를 만들자 이랬더니 LG 스타일러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빨래 건조기도 만들 수 있고 스타일러도 만들 수 있어요. 제습기 방식의 스타일러는 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뭐 현대 기아차에서 내가 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시동이 잘 안 돼서 금방 알아차렸거든요. 온도. 그래서 배터리를 겹벽 시스템을 만들어서 충돌로부터 보호하고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조금만 충돌이 있으면 얼마 전에 내가 어저께도 이렇게 TV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택시가 충돌이 있고 나서 갑자기 오작동에서 시속 188km인가 180대를 달리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급발진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터리가 흔들린 거죠. 배터리가 흔들어갖고 과전압이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운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과전압을 흘러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벽 장치를 만들어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자. 그다음에 냉난방 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더우면은 이렇게 냉방, 겨울에는 히터처럼 훈풍을 불어줘서 난방 해줘갖고 배터리 효율을 높이자.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이것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이거를 격벽을 갖다가 시동하는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격벽으로 해가지고 시동하는 배터리도 이렇게 따로 냉풍, 훈풍을 불어줘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잘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그쪽에도 훈풍 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YTN에서 어떤 업체에서 또 YTN이에요 전부 다. 내 기술 왕창 나와요 거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고. 거기서 플라스틱 창문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뭐 어떤 베란다나 아니면 상점 창문 같은 데도 깨지기가 쉽잖아요. 돌 던지면. 그래서 나 그렇게 뭐 합성섬유 나일론과 같은 이런 그 플라스틱 창문으로 겉에 외벽을 이렇게 두르자. 이게 부착 방식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는 원래 이제 공장에서 새로 제작돼 나오는 거 이렇게 틀에 끼워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게 기존에 있던 거는 부착 방식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해놓으면 이렇게 보석 상점 같은 것도 막 깨고 들어가서 훔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지진 같은 거 일어나거나 태풍이 일어날 때 이게 유리창 깨진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합성섬유 나일론 창을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합성섬유 비투가율 90%짜리 투명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부착을 시켜갖고 이게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그렇죠. 이렇게 아크릴 창문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투명도를 높이고 플라스틱 창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그렇죠. 두껍게 만들었을 때 빛의 굴절이 틀리다는 거 유리하고 그래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 그걸 금방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얇게 여러 장으로 겹치면은 이게 빛의 투과율이 좋아진다. 굴절률이. 그래서 그렇게 플라스틱 창문을 여러 겹으로 얇게 해서 만들어 갖고 하시는 경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얇게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는 겉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튼튼한 창으로 비투가일 90%짜리 만들고 안에는 아크릴 창이 좀 더 투명하니까 아크릴 창으로 만들고 겉에만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창으로 플라스틱 창문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만드셔도 되고요. 투명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화이트는 곧바로 플라스틱 창문.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기술인지 아니냐 저한테 기술 사가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요.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문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나의 창틀에 유리창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약간 그 사이는 공기층이 있는 공간이 띄워져 있는 하나의 창틀에 여러 개의 유리창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서 단열이 됩니다. 공기층이 있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거를 그냥 하나의 창틀에 플라스틱 창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온기나 이렇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뜨겁죠. 그러니까 합성섬유 나일론 창으로 이렇게 썬팅 필름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겉에 하고 가운데는 유리창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합성섬유 나일론 창이 밖에 있고 유리창으로 만든다는 거죠. 내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열층을 만드는 거죠. 밑에 이렇게 서로 공간이 창틀이 있고 공간이 띄어져 있어요. 안에는 공기층이 있어. 공기층을 단열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플라스틱 창, 기타 다른 플라스틱 창도 돼요. 이것을 겉에 두고 안쪽에는 유리창을 하셔도 돼요. 하나의 창틀에 여러 겹의 서로 공간이 띄어진 여러 개의 유리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의 결합, 플라스틱 창문과 아크릴의 결합, 아크릴 창문의 결합. 그 플라스틱 창문은 그렇죠. 그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미투갈 90%짜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창문도 가능하다는 거죠. 두껍게 만들지 않고 여러 겹으로 만들면 빛의 굴절질이 틀려져서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 창 같은데 보면 아파트 딱 붙여가지고 레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플라스틱 창문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단열 때문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열고 닫고 이렇게 베란다 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열고 곧바로 그 뒤에 붙여가지고 열고 닫고 이런 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은 보통 안 깨지겠죠. 그래서 야외 보고 싶으면 밖의 경치를 보고 싶으면 열고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필요하면 또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또 까먹은 게 뭘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은 게 꼭 있단 말씀이죠. 찝찝하게.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게 다음에 생각나면 또 얘기하죠.